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5년 1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전일 나스닥이 1.9%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갭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전일 리뷰 영상에서 점검했듯이 미국 증시는 지난번에 이 장대 음봉 이후에 넘어가지 못한 자리에서 빗각을 형성했고, 여기서 빗각 멈춘 상태에서 이 다음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빗각 라인을 넘지 못하고 또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으로 달린 고가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을 세 차례 정도 보이는 경우에 분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산 과정이 끝난 다음에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2년도 가까운 시기에는 이제 22년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1년 말에 고가를 형성한 뒤에, 자 여기죠. 고가를 형성한 뒤에 자 상승 상방식 최상단 시그널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한번 장대음봉 두 번, 장대음봉 세 번을 보이면서 위에서 자꾸만 장대음봉을 반복해서 보였다라는 것은 위에서 누군가는 지금 차익 욕구가 분명히 발생하고 그 힘이 그날은 이기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여러 번 보이는 경우에 분산 과정, 즉 오른 상태에서 차익으로 손바뀜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우 이론이 어떻게 되죠? 매집과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매집 구간, 상승 구간, 과열 구간의 끝자락에서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공포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나스닥이 버블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물론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풍선이 계속 부풀어지는 것처럼 공기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터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터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조짐을 먼저 이제 추정해 보려면은 세 번 정도의 장대 음봉, 고가에서 같은 구간에서 자꾸만 이제 힘을 위로 쓰지 못하고 차익 매물에 막히는 그 세 번 정도의 과정을 보통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은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이 또 생기고요. 재료 소멸 및 차익 과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나스닥에 이제 유의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옵션 만기에 머니 게임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포지션 스위칭이라기보다는 이제 양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콜 쪽으로 콜매도를 풀면서 콜매수로 확 4일 동안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만기 싸움에 대한 상방 배팅이 진행되는 거고, 만기가 끝난다면은 이 같은 흐름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던 길을 전체 추세가 우리 증시도 이제 하방이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 추세가 끝났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제 끝났을까라고 보기에는 지금 일단 너무 옵션 만기에 치중된 흐름이고, 그 다음에 아직 기준 자리도 통과하지 못했고요. 옵션 만기 싸움이 최근에 거친 게 지금 11월 달에 상당히 거칠었죠. 이렇게 양매도 보이다가 옵션 만기 싸움 11월 만기 직전에 풋매도 쪽 풀면서 풋매수로 풀면서 급락. 그다음 12월 만기 싸움에는 콜매도로 누르면서 못 올라오게 누르면서 끝났고, 그다음 이제 1월 만기는 누르면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눌렀다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역전을 시켰죠. 12월 만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천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전환을 위해서 마지막에 노력하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양매도로 누르다가 이제 양매도 성향을 보이면서 누르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거기에 약간 밀려 있다가 지금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결국에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만기, 12월 만기,
그다음에 1월 만기 이렇게 변동을 주는 그런 과정이죠. 작년 1월이 생각납니다. 작년 1월 만기를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월 만기가 가장 근래 1년 중에 가장 거칠었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산타랠리를 보여주면서 어, 여기 급상승이 연말에 일어났고 1월 2일까지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슈퍼개미를 동반해서 357.5 했다가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를 해두곤 했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거의 900억, 1000억 원에 가까운 평가 수익을 보이다가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풋옵션을 모으면서 결국에는 터트리고 개인들은 다 박살이 나면서 금융투자의 승리로 끝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런 머니 게임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옵션 만기를 끼고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때는 그 옵션 만기가 끝나고서도 여전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지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이 일단은 뭐 반등을 해서 뭐 지금 이제 개미들의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탁금도 부활하고 있고 떠났던 국장을 떠났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온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려면은 어쨌든 조정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리기만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일단 사고 싶은데 계속 못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코스피 매도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은 개인들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걸 매도만 하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코스닥의 수급은 좋았어요. 어쨌든 상승 쪽으로 보여주다가 예탁금 가지고 온 것을 조정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난 이후에 분위기를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만기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자,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한번 쭉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이었고요. 외국인이 상방 배팅 했던 것에 힘입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오늘도 0.81% 상승했고 선물 기준 저가 대비 고가의 총 진폭이 8.5포인트로 고변동성 장세가 출현했습니다. 최근에 선물 진폭이 하루에 상당히 크죠. 네, 큰 진폭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6.5조,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461억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매출은 87조로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진한 실적 발표를 뒤로하고 재료 소멸 및 25년 실적 회복 기대감 그리고 HBM 성공을 확신한다는 젠슨왕의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등에 힘입어서 급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론적인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다면 자 여기서 본장 시작 때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면 실적 사유를 들고 기사가 쓰여졌겠죠. 아 삼성전자 어닝 쇼크다 하면서 충격이다 하면서 쓰여졌겠죠. 그러나 1월 옵션 만기 전쟁에서 외국인들은 하방의 뜻이 없기 때문에 상방으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다 뭐 또 이제 긍정적인 상태가 기대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와줬죠. 외국인들은 이번에 삼성전자를 여름에 56.5% 정도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49%를 향하는 동안에 중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51% 정도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는 다시 환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비중을 축소하는 시기에는 항상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뭐 한 달이 아니더라도 더 길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 다시 매수를 해주는 기간을 보여줍니다만 이번에는 그게 워낙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56.5에서 50.5까지 줄어드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외국인들은 매수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비로소 오늘 기준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럴 가능성을 더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근에 5일간 한 3일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번에 급반등 구간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시 기존의 매수량을 회복하냐 이거까지는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쭉 가다가 살짝 쉬는 한 달 정도의 구간에 돌입한 것 같다. 뭐 한 달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평균치기 때문에 뭐 기준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한 달이 될지 뭐 두 달이 될지 아니면 2주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더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연속적인 구간을 보여준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갈 수 있겠고요. 8월 16일 이후 최대 매수 기록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그리고 환율 체크 해야 했는데요. 100만 주 신청했는데 오늘 우선주 14만 주 신청했는데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한 이후 처음으로 70%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2시 30분 36분경까지 매입을 했고요. 이제 신청분 대비 부분 매수를 한 거고 최근에 이제 약속한 기간 3개월 정도였죠. 3조 원을 3개월간 매입하겠다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물량에 대해서 소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막 150만 주도 사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위기를 자사주 매입량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방어하고 극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 조절, 이제는 시장이 좀 풀려서 5만 5천 원도 뚫었다 하면서 그냥 좀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일 연속 매수 마감했고요. 2,880억 매수가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1,454.6원 마감했고 야간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현재 1,461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오늘 미국 FMC 의사록 공개 있는 날입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 보겠습니다. 주요 에너지원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죠.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 개인 월물 옵션. 개인 월물 옵션 수급 반대로 외국인 월물 옵션이 당연히 따라서 중요하겠죠. 개인이 양매 수화가 됐죠. 어제 양매도로 끝났고 양매도 끝난 것은 아침에 이미 게임이 끝났었습니다. 아침에 급락하면서 풋옵션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 개인들은 풋 쪽으로 손절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즉 양매도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터닝하면서 돌아오는 모습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양매수화되면서 옵션 만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가장 에너지원이 더 셌던 삼성전자가 여기서 10시 33분에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돌파했고 시장도 돌파봉이 나왔었죠. 자, 여기 기준 돌파봉이 출현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다 상단, 외국인들의 의지에 의해 보다 상단에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프리장과 개장 직후는 전일 개인 양매도, 옵션 양매도 베팅했던 것을 아침에 갭 하락으로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풋옵션이 상승했으니까 그때부터 개인들을 손절하면서 풋 매수 베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자, 풋옵션을 보면은 개인들 파란선 보이시면 초반에 이렇게 풋매수로 전환이 됐었죠. 시장은 개파랗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30분 전후 갭을 다 메우는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자, 오늘 발생했던 갭을 순간적으로 다 메우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다가 10시 33분 가장 중요한 핵심 봉이었죠. 10시 33분에 기준 양봉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준 양봉을 세우면서 오늘 상승하겠다 상승세 돌파봉이 되었죠. 돌파봉 상승세 알림이 있었습니다. 기준봉을 중심으로 기준봉의 중간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및 상승세 우위로 보면서 변화에 주목하며 대응이 필요했죠. 항상 기준봉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반복했던 내용이라 이제 익숙하시죠. 어떤 돌파봉 내지 기준봉이 나올 때는 그 시점에 중간 정도를 처음에 이탈하지 않으면 해당 방향을 좀 더 지속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 뭐 깊게는 그 뿌리까지지만 일단 첫 번째로 중심값부터 살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값이 어떤 자리와 의미 있게 겹치는가 까지도 보면 좋겠죠. 지금은 여기서 막혔던 자리를 나 갑니다 하고 진짜 버스 떠나는 그런 봉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봉을 보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뭐 너무 많이 늦은 경우에는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가기는 좀 부담이지만 초기에 이 발견 직후에는 사실 이거랑 함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강단도 좀 필요한 게 트레이딩이죠. 예. 여기 아침에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휩소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항에서 갭을 막는 곳에서 흔들었다가 휩소가 나왔죠. 휩소도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자, 휩소가 이렇게 나오면은 마지막에 덮어낸 걸 기준으로 에너지를 조금 더 본다. 기준은
또 마지막에 나온 기준 양봉의 중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반 혹은 좀 깊게는 뿌리까지. 근데 일단은 절반이 통과되어야 뿌리가 있는 거니까 강세 어느 정도의 힘을 또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에너지 방향을 꼭 파악하면서 가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왕개미 콜옵션이 오늘 330 콜로 진입이 있었죠. 오늘 왕개미 콜옵션이 자 오늘 기준봉 세우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10시 50분쯤에 당일 고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왕개미가 생각하기에 당일 고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콜옵션 330을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자, 콜 차트를 보시면 개인 콜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 왕개미가 생각하기에 콜옵션 이제 고가라고 생각해서 미끼를 던진 겁니다. 자, 나 콜옵션으로 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콜을 떨구기 위해서 시장 좀 떨궈주세요 했던 건데 외국인은 지금 1월 옵션 만기 하루를 앞두고 부지런히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의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멈칫하게는 만들었습니다.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상방 이지를 꺾지는 못해서 금방 1시간 정도 뒤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10시 50분경 당일 고가 선언에 도전하는 왕개미가 순간적으로 330 콜옵션을 미끼 삼아서 20억 이상 들어오면서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방을 허용하기 싫은 외국인의 의지에 밀려서 성과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방 배팅 세팅된 것은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1시 45분경에는 외국인은 이제 다음날 만기일에 맞춰서 로또 배팅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등가에서 외가 콜 배팅을 좀 했는데요. 외가는 특히 되면 대박, 안 되면 말고식 배팅을 하는 건데 335를 포함해서 340콜까지 더 나아가서는 345콜까지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345콜까지는 조금 무리수긴 하죠. 지금 345콜은 뭐 0.05로 거의 다 죽은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로또고 근데 진짜 강한 상승세라면은 뭐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내일 여기서도 잭팟이 나오겠죠. 그러나 뭐 외국인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뭐 337.5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가까지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외국인은 상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시 13분 체크 내용인데요.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 47억 정도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굉장한 하방 방어 의지, 하방 경직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337.5 풋 쪽으로 337.5부터 그다음에 322.5까지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327.5예요. 그래서 자, 종가 기준으로는 좀 더 줄어들어서 327.5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이제 풋매도로 하방 방어 효과를 좀 냈습니다. 종가로는 콜옵션 14억 매수, 여기 14억 매수, 그다음에 풋옵션 26억 매도로 순불 포지션. 자, 순불 포지션은 순수하게 강한 포지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콜옵션 쪽은 매수, 풋옵션 쪽은 매도량을 더해가지고 14 플러스 26 하면은 40억이 되겠죠. 요거는 순불 포지션으로 강세 마감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만기일에 손익분기점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중인 1월 만기 누적 손익분기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금요일 삼각 수렴, 자, 금요일에 삼각 수렴 구간, 여기죠. 이렇게 삼각 수렴하던 구간에서 터닝한 뒤에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에서 풋 쪽으로 풀지 않고 푸는 척을 했다가 콜 쪽으로 확 풀어서 상방 배팅이 지금 이루어졌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콜 매수와 풋 매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상방 배팅으로 바뀌어서 터닝한 뒤에 손익분기 분석상 가장 합리적인 위치는 주말에 올려드렸던 내용대로 333에서 336이었는데 거기까지 목표 달성을 화요일 어제 기준으로
만들어냈죠. 화요일부로 해당 지점을 찍으면서 이제 청산하며 마무리 지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단은 계속 그 상태를 그 힘을 유지를 했죠. 개인은 모두 손실로 따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과 금융투자 간의 자리 싸움이 팽팽하게 오늘은 벌어졌던 거고, 오늘 점심시간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팽팽했죠. 기관의 이제 쇼 배팅이냐, 하방 조정 배팅이냐, 외국인의 상방 배팅이냐를 서로 대치 상태가 엄청나게 길었던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외국인은 조기 청산보다는 만기까지 상방 포지션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선물은 매도로 돌리면서 만기 끝나고 조정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사항이고요. 금융투자는 열심히 어제 오늘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마지막 날에 순간 하방 조정 가능성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외국인은 기 실현 수익금이 많아서 325 이상만 되면은 여유 있게 수익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체크해 보면은 이제 점점 만기가 다가오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계속 좁혀지는 겁니다. 다 청산을 하니까요. 325면은 대략 어디쯤인가요? 325 여기네요. 자, 여기 이상만 되면은 외국인은 넉넉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한테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은 기실현 손실금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 동안 수익 마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정말 대량 베팅을 통해서 그거를 화끈하게 역전하지 않는 이상, 내일 만약에 개인들이 대량 풋옵션 매수 베팅을 장중에 한다면 하방으로 세게 간다. 그 다음에 콜 매수 베팅을 대량으로 하는데 상방으로 세게 간다. 이런 거 아니라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실제로 만기 날에 그렇게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기존 양매도 포지션이 또 살아있기도 해서 327에서 337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 약간의 진짜 미세하게 손실 축소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것도 거의 없어요. 만기 당일 양매수가 또 들어가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여기에다 표기할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이미 그냥 외국인들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못해도 100억 수익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승을 통해서 뭐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재가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은 넉넉히 100억 정도 이상의 최소 수익금을 지금 보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개인이 공급한 거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개인은 그러면은 못해도 뭐 100억 근처에 손실금이 잡혔다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기실현 손실을 대부분 커버했고, 마무리는 이제 327 이하 혹은 337.5 이상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327 이하를 이제 보는 것은 이틀간 풋옵션 대량 매수 베팅을 했기 때문이고요. 프리가 더 녹기 전에 빠른 하락 조정 시에 단기 차익 노리는 것도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327 이하 베팅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적어보면은 외국인은 자 이렇게 325 이상이면은 지금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327 이하 혹은 337.5면은 요 정도 되나요? 337.5 이상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은 뭐 어떻게 해도 사실 큰 답안이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기준으로 금요일장 보고 기준으로 333에서 6 사이까지는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싸움이 이제 내일 하루 만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만기 당일 거래에 따라서 각 투자 주체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대응하겠지만 일반적인 만기일은 개인이 매수하는 옵션의 프리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매수는 횡보 하거나 개인이 양매수를 보이면 횡보하고, 개인이 콜매수를 주로 보이면 하락하고, 개인이 풋매수를 주로 보이면 상승하겠죠. 만기날에 계약수로 체크를 합니다. 일단 메인은 계약수로 체크를 합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7,300원, 선물 57,100원으로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는데 지수도 백어데이션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시장 베이시스도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도 일단 백어데이션인데 이거는 뭐 연속적인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연속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베이시스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백어데이션 마감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연속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486만 주를 매수했고요. 8월 16일 이후로는 최대 매수량을 보였고요. 자사주 매입 신청 100만 주 중 70만 주만 매수했고 우선주는 14만 주 중에 10만 주만 매수했습니다. 55,700원을 돌파한 이후로는 59,000원 선까지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다시 한번 합니다. 59,000원, 55,700원, 54,000에서 54,400원, 53,000원, 51,800원 밑에 5만원이 있겠죠. 5만원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방어가 됐던 자리죠. 외국인 선물 옵션 체크입니다. 당일 선물 매도 1764억 원 기록했고요. 누적은 약간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니 선물 490억 매도로 미니 선물은 내일 만기까지 하방 배팅하며 해치 포지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14억 매수, 풋옵션은 26억 매도로 순불 포지션 강화됐고요. 상승 배팅을 강화했다라는 말이고요. 최근 연속 4일 동안 콜옵션 매수로 1월 만기 때 상승 반전으로의 의지가 강한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선물 옵션 체크는 이제 외국인과 반대로 당일 선물 매도 2,395억 매도를 했고요. 누적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18억 매도, 풋옵션 34억 매수로 18 플러스 34 하면은 52억에 대해서 순 배업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순 불 포지션인 외국인과 반대죠. 하방 배팅 당일 옵션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에너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일, 즉 만기 마지막 날 조정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또한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금융투자가 이 풋옵션 쪽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할지 어떻게 또 흔들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880억 매수로 연속 4일 동안 환매수하면서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가 이제 12조 5천억 원 선으로 좀 줄어들면서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12조 5천억이라는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중기 포지션 자체는 하방을 유지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여기 내려오는 동안 계속 눌렀잖아요. 그 중기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유지하고 있고 단기 반등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과 힘을 맞춰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1454.6원 강보합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3893억 매수를 했고 개인 누적은 1조 원 선 매수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즉 1월 20일 달러 선물 만기까지 개인 1조 원 매수 물량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신규 매수분에 대해서는 단타 정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했던 거 금방 또 올라오면 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뭐 횡보 내지 박스권 내지 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미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날 고가부터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1480 이후로 위로 외국인들은 차익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개인들은 여기서 계속 크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전체 추세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또 이만큼 좀 줄어들기도 했고 최근에. 자, 변동성 지수는 0.2% 하락한 20.2 마감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옵션 만기 이후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에 언제든지 급등하며 급락 조정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 중요한 일정들은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일정이 있고요.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공개가 있죠. 미국.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은 복습해보면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여기 써있네요.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CPI 등 PPI 등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1월 20일 이후에는 테슬라 실적, 넷플릭스 실적,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금리 결정, 그 다음 PC 물가지수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8월 5일에 글로벌 시장 발작을 일으켰던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은 큰 관심을 보일 텐데 현재 우에다 총재는 경제 및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면서 혹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또 이게 흔들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미국 증시가
굉장히 위험 구간에 접어들었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이거 리뷰 방송을 찍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리꽂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장대음봉 3번 정도를 동일선상에서 보이는 경우에 분산 과정으로 볼 가능성, 그러면 공포 구간으로 공간을 열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공간을 열 가능성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공간을 열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뒤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자, 기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11월 11일에 돈을 흔들었던 자리, 외국인들이 돈의 방향을 바꿨던 자리, 자, 요 자리를 힘껏 넘어가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일단은 나스닥의 불안감에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 물론 이 자리를 넘어서 안착을 했는데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일시적으로 갔다가 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형태지만 미국 증시의 분위기와 계속 같이 합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반등은 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또 1월 옵션 만기 머니게임을 통해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머니게임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늦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신규 구독자분들은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공지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옵션 만기일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